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 소식을 하재근의 도시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때문인데요. 조금 전 그 현지 시각으로 어제 프랑스 북부 생드리 중심가에서 추가 테러를 준비하던 테러범이 사망하거나 또 검거됐다고 그렇게 또 프랑스 경찰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테러 사건을 지금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IS라는 조직. 이 IS 어떤 조직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이 무역센터를 공격한 9.11 테러를 이제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했던 거죠. 그렇죠. 9.11 테러를 미국이 당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그 9.11 테러 전후에서 여러 가지 중동의 안 좋은 질서에 대해서 이제는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이제 이 중동 국가에 대한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제 9.11 테러 전에서부터 이제 중동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즈음에 일단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고 미국이 그리고 이라크를 공격했죠.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기존의 리더십 체제가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리더십 체제 일종의 질서가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무질서의 공간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나오고 이라크에서는 IS가 나온 겁니다. 그 무질서 속에서 기존의 이라크의 이 종파 간의 갈등, 시아파, 순니파 이 종파 간의 갈등이 기존의 이라크의 순니파 정권이었는데 미국이 순니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아파 정권을 세우니까 순니파 잔존 세력이 독립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IS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 넘어가면 1차 대전 때 서구 열강이 아랍 세력한테 독일이랑 싸워라.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 제국이 서양하고 연대해서 독일이랑 싸웠는데 막상 1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독립을 안 시켜주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분할 통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서구 제국에 대해서 원한, 그 원망 이런 게 생겼던 게 쌓이고 쌓여서 급기야 오늘날 IS라는 이 괴물 조직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알카에다라는 기존의 테러 조직이었던 알카에다랑 IS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의 알카에다는 일단 서구와의 전쟁이 우선이다. 서구를 먼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강성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 이게 알카에다인데 IS는 거꾸로 서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슬람 국가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다. 내부에서 먼저 만들고 기존의 알카에다는 이 같은 이슬람 신자끼리는 죽이지 말자. 그런데 IS는 이슬람 국가를 먼저 만드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몽땅 죽여라. 이슬람 신자를 할지라도 그야말로 마카파식으로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알카에다는 현재 이슬람 지형 자체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지만 IS는 아까 제가 서구 열강 1차 대전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구 열강 프랑스와 영국이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현재의 중동의 이 국경선 이거 무시 이거 왜 우리가 이 국경선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의 국경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사이에 그냥 우리가 나라 만들면 그만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존 질서하고 전면적인 불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서구 열강이 만들어 놓은 국경선을 IS가 무시하니까 통쾌하다. 우리가 지금 프랑스, 영국, 미국에 치여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IS가 우리의 자주성을 지킨다고 하니까 통쾌하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테러 조직과 결정적으로 또 IS가 다른 점은 이게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대한 석유 수입 이게 생겨서
재정에 굉장히 큰 여유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또 무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테러 세력들은 꽤 있어 왔습니다. 네. 알카에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IS 같은 경우에 세력 확장이 네. 예전에 그 테러 세력과는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네. 확장 범위나 네. 그런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급격히 확장했던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네. 징기스칸이 군대도 그 당시에 100만도 안 되는 군대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다 점령했을 때 그게 군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사람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협조할 만큼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이 뭔가 어떤 리더 통치의 안정을 제공을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IS도 이게 아까 제가 미국이 중동을 침공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IS가 점령하면서 질서를 재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IS가 무슨 막가파 뭐 폭력만 저질러서 어떻게 이게 영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급식이 없던 곳에 급식이 생기고 네.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부패한 정권에 뇌물을 바치던 양보다 더 적은 세금만 내도 되고 네. 그리고 각 지역의 이 기득권 유지들하고 다 제휴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한테도 석유 이권을 나눠주고 어.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니까 이러한 식의 굉장히 안 좋은 것이나 뭐 어쨌든 질서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한 것이고 이 시리아 이라크 예. 요 지역에서는 지금 이 IS가 그러한 일종의 말하자면 대안적 통치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도 IS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10대도 IS에 가담을 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IS에 몰려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제 바로 특히 이슬람권 젊은이들 네. 뭔가 좀 굉장히 막 억눌린 것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고 이러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강성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민족주의적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슬람 제국이 한때는 유럽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앞서 나갔었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이 구도가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중동 나라들이 유럽의 어떤 그 이권의 무슨 뭐 쟁탈전의 뭐 무대가 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패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 강성한 이슬람 제국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희망, 망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희망을 이 IS라는 조직이 이 현실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IS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칼리프, IS의 지도자는 칼리프다라고 하는 건데 칼리프가 뭐냐면 이슬람교를 만든 예언자, 옛날에 이제 마호멧이라고 했고 네. 요즘에는 무함마드라고 하는데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합니다. 바로 칼리프가 통치하는 현재 중동 나라가 뭐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국경선을 초월하는 단일한 이슬람 지도체제 이게 칼리프입니다. 그래서 유럽 열강, 서구 열강에 맞서는 거대하고 강력한 이슬람 제국을 다시 만들어서 모든 형제들을 동등하게 형제들을 다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비전을 만들어주니까 네. 전 세계에 각각의 나라에 퍼져서 뭔가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이랬던 이슬람 젊은이들이 예. 나도 이슬람 제국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몇만 명씩 지금 다시 돌아가는 영국에서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IS 되겠다고 가다가 네. 공항에서 예. 붙잡히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던 뭐 동양인이라든지 다른 인종마저도 일단 칼리프 밑으로만 들어가면 인종차별도 없고 국가차별도 없고 칼리프에 동의만 하면 다 형제다 이런 식이니까 다른 인종까지도 IS가 되겠다면서 지금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는 거죠. 예. 야, 젊은이들이 이렇게 IS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이다. 홍보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북한산에서 인도네시아인 한 명이 네. 그
국기를 들고서 홍보하는 또 그런 그랬어요. 모습도 SNS를 통해서 지금 뭐 퍼져나가고 있는데 예. 그 이런 홍보 방식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IS가 첨단 홍보 기법을 활용해서 예. 여기서 첨단이라는 건 이제 별게 다른 게 아니라 SNS를 활용해서 이게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특히 INS가 전 세계에 뭔가 좌절, 열패감, 사회적으로 좀 억눌려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요즘에 은둔형 메토리라든가 뭐 그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그 사회마다 있는데 네. 그러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목소리가 우리한테 오면 너는 우리 형제다. 네. 더 이상 너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한테 오면 집도 준다. 돈이 아까 왜 석유 때문에 돈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집도 준다. 돈도 준다. 여자도 준다. 주로 이제 남자들의 공동체다 보니까 예, IS가 예. 여자들은 거의 사물로 취급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김군도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치여서 못 산다. 내가 IS의 일원이 돼서 새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 막 이러면서 IS의 일원이 되겠다고 네.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묘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의 사회적인 열패감과 여성 혐오 이것을 교묘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예. 옛날처럼 직접 테러 조직을 이렇게 힘들게 조직을 결성하지 않아도 네. SNS 홍보를 통해서 각 나라의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IS 테러라든가 IS의 어떤 동조 활동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주말에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그럼 IS가 노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IS가 요번에 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서 조직원을 보내가지고 네, 테러를 저지른 그렇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전 유럽, 전 서구인으로 하여금 이슬람 난민을 혐오해라. 이슬람 난민을 공격해라. 그러면 그 난민들이 IS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구권과 이슬람권 사이의 문명 충돌, 상호 증오 이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난민을 가장해서 그런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떡밥을 덥석 물고 바로 그러한 이슬람 증오의 앞장에 서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럽에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준동하고 있는 구구파들, 네. 네오파시스트, 네오나치 이런 세력들이 각 나라의 경제 불황을 틈타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런 테러를 기화로 본격적으로 그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네. 유럽에서는 IS 때문에 구구파가 준동하고 그걸 기화로 중동에서는 또 다른 이 극단주의 세력인 IS가 준동해서 서구의 구구파와 중동의 구구파가 적대적으로 의존하는 네. 증오의 정치 이것을 노리고 IS가 지금 테러를 한 건데 예.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가 증오의 열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국제 질서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S가 젊은이들에게 홍보한 내용대로라면 그냥 집 주고 돈 주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네. 그것만으로 그냥 그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네. 무고한 시민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번 파리 테러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한국 스마트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연도 있다고 해서 이것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슈가 되나 봅니다. 예, 해외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프랑스에서 총탄을 맞았는데 산 거예요. 네. 어떤 실베스트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S전자 스마트폰을 가슴에 넣고 있다가 네. 거기에 딱 총을 맞아가지고 예. 산 겁니다. 아. 그래서 한국 스마트폰이 총알도 막는구나. 튼튼하구나. 예. 액정도 완전히 산산조각도 나지 않고 금방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총을 맞았는데 그렇게 됐는지 불가사의한데 네. 어쨌든 그게 또 나름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파리 테러에서 이제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의 작은 프랑스로 불리는 서초구 설해마을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겠죠. 그렇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프랑스 학교 문을 열어놨었는데 바로 닫았다는 거죠. 외부인 출입 못하게. 그리고 거기 이제 이 설해마을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외부 출입 같은 것도 지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고 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이슬람권 이 분들이.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외국 뭐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IS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전 세계 10억에서 15억 명 정도의 이슬람교 신자가 있는데 그중에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 거의 뭐 한강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수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명 충돌 양상으로 가게 되면 서구 사람들은 이슬람교 자체를 혐오하거나 무서워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프랑스 커뮤니티부터 뭔가 지금 이 공포심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이런 그 IS의 테러 사건을 보면 보통은 안타까워한다든가 붕괴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정상적인데 요즘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IS에 가담하고 싶다. 예. 라고 뭐 의사를 표현하는 예. 10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우리나라 10대가 뭐 나는 새 삶을 살고 싶다, 네.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가가지고 새 삶을 살긴 살았는데 그렇게 막 집도 주고 막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그런 새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거의 막 폭격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네, 맞아요. 일종의 총알바지 신세로 지금 사망설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산 거죠.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간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장밋빛 환상이 혹해서 가봤자 고생이고 생명의 위험만 있을 뿐인데 네. 어쨌든 그 10대 소년의 SNS를 보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네티즌들이 나도 IS 가고 싶다. 네. IS 어떻게 가입하면 됩니까?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다는 거죠. 그 김군의 SNS에 김군의 SNS를 보고 다른 예. 또 네티즌이 철없는 네티즌들이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IS 예, 예. 동조자가 지금 한 10여 명이 된다고 하고 2명은 IS 가겠다고 출국하다 붙잡혔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서 IS 대원이 사살됐는데 그 사람 소지품을 보니까 한국의 교통카드가 예. 네, 나왔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IS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도 한국과 중동이라든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구나. 네.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저쪽으로 나가서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고 역으로 또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구나. 네, 네. 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국내에도 IS에 대한 경각심, 테러 공포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또 테러 공포가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의 시민의 자율성이 축소되면서 네. 뭔가 공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될까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는 또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도 있고요. 또 대형 백화점을 비롯해서 관광 명소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서울도 더 이상 IS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세계 역사의 전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소외된 변방 국가였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도 굳이 한국에 와서 테러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뭔가 사건을 저지르면 전 세계가 주목하길 바라는데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제일 세계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무슨 일이 터져야 전 세계가 주목을 하니까 주로 국제 정치의 중심이었던 미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테러의 대상이 많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한국도 안전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IS가 이게 문명 충돌의 양상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군이라는 표현을 종종 네. 쓰는데 네, 맞아요. 이게 서구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전쟁이다. 이러한 이 문화적인 이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데 한국도 십자군의 일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목이 돼 있고 네. 과거에 김선일 씨 참수 그러니까 네, 살해당했죠. 김선일 씨를 살해한 것도 IS의 일종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때 김선일 씨가 보여준 게 뭐냐면 한국이
기독교 선교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네. 기독교 선교를 자꾸 한다는 것은 역시 그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신경을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될 수가 있고, 한국은 또 어차피 또 뭐 공인된 친미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IS도 얼마든지 한국을 타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굉장히 국제화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권에서도 이제 한국에 많이 오고 서양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히 한국에 유감이 없는 사람들도 서양과 이슬람권 내지는 그 IS의 대립이 그들의 대리전이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 있는, 네.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험을 몇 번 했죠. 그 러일 전쟁, 네. 청일 전쟁, 예. 다 남의 나라 전쟁인데 한반도를 무대로 그런 전쟁들이 펼쳐졌습니다. 또다시 이번에 이 중동 극단주의 세력과 이 서구 열강의 이런 문제가, 대립의 문제가 한반도를 배경으로 또 펼쳐질까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예. 이 파리 사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이슬람 세력들의 전체적으로 이게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자기는 무슬림이고 프랑스인이지만 IS는 아니다라면서 프리허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방식의 또 사회적인 그 혐오 대상이 이슬람 전체로 퍼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죠. 그렇죠. 바로 IS가 노리는 거, IS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네. 우리가 이슬람의 이름을 걸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여발하는 듯이 할 테니까 전 세계인들이여 이슬람인을 증오해라. 그러면 모든 이슬람인은 거기에 분노해서 IS 조직원이 될 것이다. 네. 이게 IS의 기본 노림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 대중 정서라는 것은 IS가 이슬람을 걸고 자꾸 사고를 치면 이슬람 전체를 싸잡아서 혐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이슬람의 이자만 나와도 악플이 쭉 달리고, 하여튼 뭐 이슬람은 다 꺼져라, 뭐 내지는 이슬람이란 이유만으로 다 사형시켜라, 예. 무슨 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 이거 있습니다. 지금 예. 서울에 모스크가 왜 있느냐, 뭐 폐쇄해라,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슬람 혐오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그게 IS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예.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슬람 혐오 발언을 많이 내면 낼수록 결국 IS가 한국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IS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파리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시 만나는 세운상가, 이 행사가 서울 세운상가 상가 5층에서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음악 공연이라든가 희귀 레코드판 판매, 추억의 오락기와 전축 스피커 제작, 체험, 여러 가지 그 부대 행사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5회 노원 청소년 시작된 변화 발표회가 노원 청소년 수련관 및 노원 어울림 극장에서 11월 21일 토요일까지 뭐 청소년 발표회라든지 발표회 본선, 그리고 청소년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백남준 그루브 흥이라는 전시회가 세종미술관에서 내년 1월 24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백남준 서거 10주기를 맞이한 여러 가지 기획 전시라든가 백남준 작가의 초기 영상, 드로잉 작품, 판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죠. 예. 엘리노의 비밀, 이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것이 성동 구립도서관 지하 1층 영화 감상실에서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상영이 되고, 그리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거 한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서 11월 22일 오후에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고전 영화인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드리 헵번 나오는 거죠. 예.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카페에서 11월 26일 목요일, 이것은 1회 상영이 아니라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6시 30분에 상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